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명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의 생활 철학, 그 첫 번째, 궁합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로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로 나는 무슨 띠인가? 그렇습니다. 나의 띠가 무슨 띠입니까? 무슨 띠하고는 합이 되고 무슨 띠하고는 합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이것은 6개의 합으로 구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3개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띠와 상충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연 이 궁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나는 무슨 띠인가? 여러분, 나의 띠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나의 띠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12개의 띠가 있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전부 12띠가 있죠. 그래서 이 12띠를 먼저 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12띠를 다 외운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해 하는 것이 명리학에서 그 도구로 쓰이는 청강과 지지 중에서 지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12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생은 지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생은 쥐띠가 되고 축생은 소띠를 말하고 인생은 범띠를 말하고 묘생은 토끼띠를 말합니다. 진생은 용띠를 말하고 사생은 뱀띠를 말합니다. 오생은 말띠요 미생은 양띠이고 신생은 원숭이들을 말합니다. 또 잔나비라고도 하죠. 유생은 닭띠를 말하고 술생은 개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생은 돼지띠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12년마다 12살 차이가 같은 띠냐? 전체가 12개의 띠로 구성되다 보니까 12년 만에 이 돼지띠면은 같이 돼지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깔은 뭐냐? 색깔. 어떤 색은 푸르게 검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오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5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목자, 목은 뭐냐? 이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을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푸르게 이렇게 색깔을 칠을 했고 푸른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기운 그대로. 자, 화는 뭐냐? 불화자입니다. 불화, 불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불색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인데 그래서 노랗게 이렇게 칠을 했고 또한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는. 그리고 검자는 쇠검자인데
새금은 금은 역시 백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한 백색과 같은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물숫자입니다. 물수. 그래서 물숫자는 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 자, 그래서 이렇게 오행의 색깔을 가지고 12띠가 전체적으로 전부 각기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목은, 목에 해당하는 띠는 인생하고 묘생이 목의 띠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과 묘생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를 찾아가지요. 화는 사생과 오생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토의 기운은, 즉 노란색의 기운은 축생, 진생, 미생, 술생, 이렇게 네 개 띠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생, 유생이 이것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백색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해생하고 자생, 제일 처음에 자생과 마지막 해생은 수의 기운을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엄마들이 사주를 보러 가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사주에 수가 없어서 혹은 화의 기운이 많아서 뭐 어떻고, 이렇게 목의 기운이 많아서 어떻고, 사주에 물이 없어서 어떻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오행의 구본을 보고, 이런 오행의 글자가 많이 없으면 없는 걸로, 만약에 사주에 나중에 이렇게 이런 글자가 없으면은 사주에서는 그러한 색깔이 없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띠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만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자, 그래서 이거는 6합이라고 했는데요. 12개의 띠가 있는데 2개씩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6개의 합이 나온다 해서 6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리학 전문 용어인데 12띠니까 6개의 합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6합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자, 그러면 자생하고 축생이 합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표시는 합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하고 쭉 따라갑니다. 해생이 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묘생은 술하고 합을 하고, 진생은 유생하고 합을 하고, 사생은 신생하고 합을 하고, 오생은 미생하고 이렇게 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색깔은 뭐냐? 이 색깔은 자생이 원래가 수의 색깔 검은색이고 축생이 노란색인데 두 띠가 합을 하면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하고 해생은 원래가 인생은 이 푸른색이고 해생은 이것은 이제 검은색인데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인생으로 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생, 술생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 말이고, 진생과 유생이 합을 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사생과 신생은 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색으로 변하면서 수의 기운을 가진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생하고 미생은 합을 하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띠는 원래가 화의 기운이고 붉은색입니다. 미생은 토의 기운이고 노란색인데
자기의 색깔 그대로를 유지한다. 자, 합은 하되 색깔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내용은 1차적으로 궁합을 볼 때 어떤 띠가 나하고 합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합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그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왼손바닥입니다. 왼손 손바닥. 절묘하게 여기에 써묵으라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요 손끝머리하고 요렇게 끝머리하고 돌아오면서 12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2띠이다 보니까 12개의 마디에다가 자자를 여기에 시작으로 여기에서 자자를 시작으로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생을 통해서 의 글자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딱 박아놓고 다른 것을 볼 때도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그 경자년이기 때문에 자생이죠. 자생이가 짙디다 그런 내용인데 무엇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느냐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선을 그어서 빨간 선을 그어서 전부 다 꺼놨습니다. 이렇게 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을 하게끔 되어 있다. 손바닥만 펴면은 합하는 걸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을 딱 펴서 이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마주보고 이렇게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가 합을 하는구나. 간단하죠. 간단 불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것을 나열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 12띠를 여기에 손바닥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방에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림 솜씨가 좋았으면 이거 손을 완전히 그리려고 했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 욕 봤습니다 지금. 자, 갑니다. 다음으로 그 세 번째,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이는 삼합의 관계인데요. 자, 그래서 12띠가 있습니다. 12띠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12띠를 3개씩 합을 하게 되면은 4개의 그룹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자생은 진생과 신생이 이렇게 합을 한다. 3개가 합했으니까 이것을 삼합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축생은 사생, 유생 이래서 사유축 삼합을 하는 겁니다. 또 오생은 인생, 오생, 술생이 합해서 인오술 삼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생은요, 미생은 해생, 묘생을 합해가지고 해묘미 이렇게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띠가 하나, 둘, 셋, 4개의 합의 그룹을 이루죠. 자, 그러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검게 백색, 그리고 붉은색, 요거는 청색, 초록색 이렇게 여러분 색깔을 구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야, 진 3개의 띠가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의 물의 기운을 가진다. 물의 기운의 색깔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신자, 진생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수의 기운을 변한다. 그래서 색깔을 보니 검은색 수의 색깔을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축 변하는데 금의 색깔로 변한다. 희게. 자, 그 다음에 인호 술 삼합을 하게 되면 화의 색깔로 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을 하는데 이것이 목의 색깔로 변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합하는 것을 갖다가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서이 네 살 다음에 진하고 합합니다. 이렇게 합하죠. 자진. 그리고 진에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합합니다. 그렇죠. 진에서 신합하는 것이 요렇게 네 살 털로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보고 그냥 해도 좋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살 터울은 사실상 궁합이 맞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합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무슨 띠하고 상충하는 관계인가? 이것을 여러분요 잘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띠가 있습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유술, 해. 자, 그래서요 1번 자생, 즉 집띠가 여기에 일곱 번째 말띠하고 이렇게 연결했죠. 연결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상충의 관계입니다. 상충. 기억하세요. 합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육합이고 삼합은 전부 다 합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그려진 지금 이 내용은 합하는 관계가 아니고 충하는 관계다. 그러면 자생 집띠하고 오생 말띠는 이것은 그러면 충하는 관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따라갑니다. 축생은 미생과 충이요, 인생은 신생과 충이요, 묘생은 유생과 충이고, 진생은 술생과 충이고, 사생은 마지막으로 해생과 충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관계, 여러분요 이것을 보고 또 보고 새로 보고 다시 보고 자꾸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상충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어차피 지생이라면은 지생이 자생이라면 지띠가, 그러면 오생하고는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요 절대 이것은 인연해서도 안되고, 절대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상충의 관계가 오해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또 일곱 번째에서 나하고 합을 하다 보니까 충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것을 갖다 칠충 그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인연의 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띠를 보는 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띠를 보는 법을 손바닥을 펴놓고 자축, 임묘, 진사, 오미신, 유술에 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시계방향으로 이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그 두 번째로 서로의 상합하는 관계, 상충하는 관계를 살피고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거기에 답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충하는 것은 충돌이고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충하는 관계는요 절대로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비단 부부연을 고르는데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조직사회라든지 혹은 동업자와의 관계, 주인과 직원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말이죠
이 합의되지 않고 상충하는 관계가 오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사사건건 충돌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주궁의의 좋은 띠는 무슨 띠인가? 사주가 여러분 사주 팔자, 즉 4개의 기둥 8글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4개의 기둥에 과연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태어난 생일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또한 이 좋은 띠를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주궁의를 보고 좋은 띠를 찾는 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주궁의 좋은 띠는 무슨 띠인가? 자, 그 두 번째, 어떤 띠와 인연하는 게 좋은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띠를 알고 전체적으로 12띠를 내가 숙지한 다음에 어떤 띠와는 인연하는 게 좋겠고 어떤 띠하고는 절대적으로 부부 인연뿐만이 아니고 사합이든 조직 사회의 상하관계든 어떤 경우라도 인간관계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충하는 관계는 항상 충돌이 오는 그러한 띠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내용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알차고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